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 여러분께서 뉴스 등을 통해 가장 많이 들으셨을 말이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 거의 매일같이 떠드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를 독재라는 말과 연결시켜 마치 자신들이 독재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는 것처럼 프레임을 짰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집요하게 주입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 쪽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파 지지층에서도 똑같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에 대한 수사,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등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주저하지 않는 윤 총장의 거침없음은 그를 대통령에 이르게 한 주요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그야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지층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민심들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면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유명세를 타는 것은 아닌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명세를 탔던 것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2020년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정직 사건을 겪었고 2021년 3월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 및 박탈하려는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정권과 집권여당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좌파 정권의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폭등했고 이후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후 잠시 고민의 시간을 가진 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계의 첫 발을 내딛었지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해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2022년 3월 9일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단 0.73%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로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평가들을 하고 계신지요? 사실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한데요. 일단은 취임 때부터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이준석의 징계를 받고 당대표직에서 내려온 후에도 상당 기간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집권 여당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잘못된 국정기조와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어떤 시급성에 맞닥뜨려야 했는데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했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특히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 또 한미 동맹을 역대 최상급으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더해 거의 단교 수준까지 갔던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도 성공했다는 점 등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또한 내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 세금이 줄줄줄 그냥 새어나갔던 민간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라던가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 거의 정권의 상황 노릇을 했던 무분별한 민노총 파업과의 전쟁 그리고 탈원전의 정상화 또한 그 어느 정권도 엄두를 못 냈던 의료개혁 시도 등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자주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케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하에 검찰이 역대급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윤 대통령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 15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는 누가 뭐래도 검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사 주도로 이뤄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번지는 불씨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따라서 문 정권은 조국 민정수석을 내세워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고분고분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조국 가족 입시 비리 수사는 물론 문재인 본인까지 연루 가능성이 높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로 역습을 가했습니다.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에 반대 진영에 있는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역대급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만 무진장 피우고 실제 불은 피우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2년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최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화영과 민주당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라는 희대의 소설을 들고 나와 검찰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만만했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을 들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실추됐음에도 검찰총장이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유감 표시 정도만 하는 선에서 그런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개인 비리 의혹을 빌미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장 검사는 졸지에 수사지휘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그런 상태이고요. 역대급 금품 사건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냥 무시당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전주지검은 문재인 사위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래 무려 4년째 질질질 끌고 있는데 그동안 전주지검장만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은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관광해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김정숙은 결국 고발됐는데요. 지금이 2024년, 즉 이 이슈가 발생한 지 6, 7년이 흘렀지만 이걸 수사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 조작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문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과일, 심지어 샴푸까지 사재 꼈다는 역대급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은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는 건으로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는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또 헌법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에게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반대로 반대 진영에 있는 좌파 성향 국민들이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이명박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 그리고 이재명과 이재명 세력이 저렇게 활개치면서 기세등등한 원인을 그 탓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권이 바뀌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겠고 분명 여당인데 꼭 야당처럼 느껴진다는 원성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 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